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사회를 맡은 문수정 선거관리위원. 예, 역시 선거관리위원 구주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 뜨겁게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장소에 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오늘은 경선 투표 마지막 일입니다. 국민혁명당의 대통령 후보 선발을 위한 경선 마지막 서울, 경기, 강원, 인천 지역에 투표가 있는 날인데요. 투표 장소는 서울 온천빌딩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247 온천빌딩 6층, 지하철은 7호선 하계역에서 가깝습니다. 혹시라도 사랑제일교회로 오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니까요. 빨리 서울 온천빌딩으로 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투표 시각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1시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맨몸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꼭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럼 지난 경선 과정에 대해서 자리에 안 계셨는데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 채팅창을 통해서 구 변호사님 어디 가셨냐고 그렇게 목 놓아 아닙니다.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구 변호사님을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 예, 지난 월요일 경선이 시작됐습니다. 광주와 대전 지역을 시작으로 그 다음 12일에 부산, 대구 이렇게 진행을 했고 저는 부산에 선거관리위원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하루 쉬고 오늘 드디어 마지막 경선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최종 발표는 내일 오전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정말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는 광주 지역에서부터도 아침부터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몰려오셨는데 지난번에는 특히나 국민혁명당 당원이 가장 많은 그쪽 부산 지역에 많이 계셨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서울이니까 많이 오시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결과에 따라서 결국 그동안의 경선 결과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많은 당원분들 서울 경기 지역 꼭 오셔서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에 투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국민혁명당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많은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장소 말씀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서울 온천빌딩입니다. 서울 노원구 노원로 247 서울 온천빌딩 6층에서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사랑제일교회로 오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김학성 선거관리위원장님의 개회사를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혁명당 당원 여러분, 국민혁명당은 10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전국 4개 권역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 행사를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11일 광주와 대전에서 열린 지역 경선 투표에서는 당일이 공휴일을 이었음에도 많은 당원들이 국민혁명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선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또 12일 부산과 대구에서 열린 경선대회는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당원들이 지역 경선 절차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2시간 넘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참여해 주신 당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많은 당원들이 여유를 가지고 순서를 기다렸고 질서정연하게 투표에 임하는 모습은 국민혁명당의 품격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을 대표하여 서울에서 최종 경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이제까지 4개 지역에서 기호 4번 김경재 후보님이 1등을 하셨는데 오늘도 1등을 하실지
아니면 당원이 가장 많은 서울에서 역전이 이루어질지가 그 여부입니다. 당원들께서 소신껏 가장 훌륭하다고 여겨지는 후보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혁명당은 서울 경선을 치룰 장소를 구하지 못해 애를 먹었는데 다행히 노원구 서울 온천 빌딩에서 장소를 빌려주셔서 경선을 치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업자들이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데 과감히 장소를 빌려주신 서울 온천 측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지 않고 내일 금요일 오전 11시 사랑제일교회에서 최종 1위 당선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자 공개에 이어 전광훈 목사님께서 당선자에게 당선증을 전달하시겠습니다. 이어서 당선자의 당선 수락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추대 행사를 마치고 전광훈 목사님께서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선거에 임하는 국민혁명당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 주 이루어질 방미 계획 전모에 대해 기자회견을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학성 선거관리위원장님의 귀한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아주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후보자분들의 발표를 죄송합니다. 정견을 듣겠습니다. 예, 역시 정견 발표 순서는 기호 순서대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호 1번 이명규 후보님의 소개 영상에 이어서 정견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국민혁명당 대통령 예비경선 후보 기호 1번 이명규입니다. 역전의 명수 이명규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도 우리 당의 즐거운 잔칫날입니다. 국민혁명당 경선 세 번째 날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춘천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투표하시는 날입니다. 존경하는 국민혁명당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혁명당에 대한 희망 리포트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희망 첫 번째입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첫 번째 희망은 이재명이가 최종 후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재명이가 싸움의 전선을 명확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를 최종 후보로 선택한 것은 적들의 치명적 실수, 전략적 실수, 전술적 실수입니다. 이재명이로 인하여 싸움의 전선이 명확해졌고 이재명이로 인하여 적들의 약점이 직접 우리에게 노출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문재인이를 생각해보면 그 자는 흐리멍덩하고 모호한 자입니다. 그만큼 문재인은 전선 자체를 흐릿하고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재인이를 상대하는 싸움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이가 만들어주는 전선은 매우 분명하고 선명합니다. 그 전선은 이렇습니다. 찢는 놈과 못 찢는 놈, 점 있는 놈과 점 없는 놈, 화천대유한 놈과 마실 냉수도 없는 놈, 정신병원에 가두는 놈과 정신병원 갈 돈도 없는 놈, 그리고 경기 동부연합과 연합한 놈, 연합뉴스는 보지도 않는 놈.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이재명이는 적들의 실수입니다. 적들이 소아병에 걸려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재명이를 선택한 것은
그만큼 적들에게 자신감이 생겼고 동시에 급해졌다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적들은 문재인 4년 내내 가짜 언론으로 국민들을 사육하며 잘 속여왔다는 자신감에 들떠 있습니다. 그리고 4.15 부정선거로 국회를 장악하고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잘 감추고 있다는 자신감에 들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라는 사상 최고의 인간 불량품을 감히 대통령 후보랍시고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들이 자신감을 보일 때 바로 그때가 우리에게는 기회입니다. 적들은 조급증을 드러내면서 상황을 오판하고 전략적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적들이 드디어 약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적들의 통일 전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적들을 훨씬 더 쉽게 타격할 수 있습니다. 안에서부터 약해지고 있는 적을 우리가 이제 거꾸로 통일 전선을 형성해서 힘을 모읍시다. 우리가 통일 전선을 만들어 밖에서 적들을 한번 세게 칩시다. 적들은 곧 깨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승리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의 희망 두 번째입니다. 우리 당에는 뛰어난 역량을 가진 젊은 청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사랑해 주시는 이성희 변호사, 강연재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구주화 변호사, 문수정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후보들의 경선 유세 방송을 글로벌 수준으로 만들어내는 역량을 보여주는 너라TV를 움직이는 작가, 스태프들도 있습니다. 이영환 PD, 윤샛별 작가를 포함하여 이상호, 김정민, 최사무엘, 오현세, 송준영, 장준성, 장지만, 박유성, 이수아, 이들 모두 우리 당의 귀중하고 위대한 인적 자산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전국에서 모여 건국이념과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를 공부하고 쉼없이 기도하는 빛나는 청년 당원들이 하늘의 별처럼 우리 당에는 가득가득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리고 이런 뛰어난 청년들은 앞으로도 계속 우리 당에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 당만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저와 고영일 후보가 나이가 젊으니 기회가 많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 젊은 후보들의 처지가 간단치 않습니다. 위로는 기라성 같은 선배들에게 눌리고 있고 아래로는 젊은 청년들이 대나무 자라듯 쑥쑥 자라고 있어 아주 곤란한 처지입니다. 당원 여러분, 젊은 후보들을 많이 지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의 희망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지금 큰 어려움과 난관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실, 우리의 어려움과 난관 그 자체가 우리의 새로운 희망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피닉스, 불사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 당 정광훈 대표께서 열강하시는 7대 짐승 중에 하나인 헬라 제국, 그 헬라 신화에 나오는 새가 피닉스, 불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사조는 죽지 않아서 불사조라 불리는 것이 아니라 합니다. 불사조도 죽습니다. 다만 죽어서 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죄가 된 후에 그 죄 속에서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불사조라 불리운다 합니다. 우리도 지금 죄 속에서 부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부활하면 우리는 불사조 피닉스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한번 날개를 펴면 구름이 몰려오고 태풍이 불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한번 날개짓만 해도 9만 리를 훌쩍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날개짓만 해도 폭풍을 일으켜 3천리에 걸쳐 기생하고 있는 거짓과 속임수, 살생과 약탈을 일삼는 더러운 주사파 무리들을 모두 쓸어버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면 뱀의 대가리, 북한 김정은이를 반드시 칠 것입니다. 대한민국 주사파는 뱀 꼬리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대가리가 없으면 맥도 추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지도자들 중에 북한 노동당을 뱀 대가리로 인식한 자가 없었고 뱀 대가리를 치겠다는 자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저는 뱀 대가리를 치는 리더가 되어 우리 당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승리를 선물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국민혁명당 만세! 당원 동지 만세! 감사합니다. 네, 위로는 기라성 같은 선배님, 아래는 쑥쑥 자라는 후배들 사이에서 지금 이명규 후보님께서 지지받아야 하는 이유를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당에서 이모 후보가 최종 후보로 결정이 돼서 우리에게는 정말 그것이 행운이다. 이 점이 정말 마음에 들었고요. 저도 어떻게 그 후보가 됐는지 참 의아했는데 생각해보면 그래요. 아니, 문재인도 대통령 됐는데 그 이모 후보라고 안 되겠습니까? 안 될 사람이 없어요, 저기는. 네, 그렇죠. 이제 뱀대가리를 네. 치는 우리 기호 1번 이명규 후보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네 분 후보께서 정견 발표를 하시고 바로 투표장 서울 온천 빌딩으로 이동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인터뷰도 하시고 당원분들께 인사도 드릴 예정이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서울 온천 빌딩으로 지금 바로 이동해 주시면 네 분 후보님들을 직접 만나고 인사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서울 온천 빌딩으로 투표장으로 바로 이동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기호 2번 고영일 후보님의 영상을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고영일 후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국민혁명당의 12대 정책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 맨 처음 오는 우리 12대 정책 중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 즉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계승하고 무엇보다도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 정신을 계승하고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바로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켜서 이 나라를 4차 산업세계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김정은 정권을 반드시 타도해서 자유통일을 이루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주사파 척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두 번째까지는 우리가 전체적인 전쟁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첫째, 물리적 전쟁을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우리 내부에서의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안보 외교에 있어서의 전쟁, 마지막으로 경제 전쟁,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얘기할 부분은 바로 우리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켜내는 첫 번째와 그리고 세 번째 주사파 척결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내부의 전쟁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내부의 주사파를 단속하는 일, 자유민주주의 체제, 헌법을 무너뜨리는 자들과 전쟁하는 부분들을 그 어느 누구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한 대통령은 탄핵이 됐고 또 한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감옥에 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옹호자라고 할 수 있는 그들이 스스로 감옥에 가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이 주사파와의 전쟁입니다. 주사파의 전쟁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이들이 해내온 방법들을 깨뜨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민주화라는 이름으로, 민주화 항쟁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형법 질서, 법 질서 체계를 완전히 그들의 때법으로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위해서는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헌정 질서, 헌법 질서를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헌법 질서가 깨뜨려졌다는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서 마음껏 집회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집회의 자유, 예배의 자유,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에 우리에게 보장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계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권이 단순히 감염병 예방법이라는 법 하나로 인해서 철저하게 대한민국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기본권에는 체계가 있습니다. 상위의 기본권이 있고 그 밑에 기본권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구성하는 가장 최상위의 기본권인데, 그 하위의 기본권에 의해서 감염병 예방법이란 그 하위의 법률에 의해서 상위의 기본권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주사파 정권이 우파 세력,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질서 체제를 유지하려는 세력, 그리고 기독교 세력을 박멸하기 위해서 박원순 전 시장을 비롯해서 그들이 머리를 짜내어 만든 것이 바로 이 감염병 예방법을 통해서 억누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에 대해서 두드러기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면 그들은 희열을 느낍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 번째 나온 우리 정책이 반주사파 척결법입니다. 2차 대전 이후 독일에서는 반나치법을 제정해서 철저하게 전체주의자, 독재주의자, 나치와 같은 세력들이 나오는 것을 철저히 통제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국가보안법이라는 법률을 만들고 나서도 국가보안법 자체를 누가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약자가 남북군사기본합의서를 통해서 형법상에 보장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군사시설 파괴 이적죄, 그리고 일반 이적죄, 남북기본합의서의 내용은 이적죄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이적죄에 반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고,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 그 구성원이 지령을 받는 자의 행위를 찬양, 고무, 선전, 이해, 동조하는 행위, 즉 국가보안법 제7조상의 찬양, 고무죄 행위를 서슴지 않고 범하는 대통령의 발언, 그리고 최근에 유력한 여당 후보로 선출이 된 작자는 소련을 해방군이라고 칭하고, 그리고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칭했습니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보안법 제7조 찬양 고무죄에 해당합니다. 왜냐하면 반국가단체인 북한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되뇌이면서 저들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대통령이 반드시 우리 국민혁명당에서 나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제가 대통령이 되면 국가보안법을 강화하고 반주사파 척결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해하는 자들을 완전히 박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법이라고요. 헌법 밑에 있는 법입니다. 현재 미국은 4,500만 명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영국은 6,600만 명 중에 800만 명 넘게 감염되어 있지만 그들이 가장 기본적인 자유라는 그 권리를 위해서 다 야외에서 노마스크를 하고 있고 실내에서까지도 노마스크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권리, 집회의 자유와 그리고 예배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가만히 있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저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 헌법상에 보장된
권리를 해하는 그 어떠한 법률도 다 파기하고 이런 시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 반주사파법을 제정해서 이들의 기본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아오지 탄광으로 보내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날입니다. 경선에 그동안 참여해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투표한 행위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많은 힘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유와 권리를 부여하고 이 나라 자유 통일을 이룩해낼 수 있는 유일한 후보, 그리고 가장 젊은 패기를 지닌 후보 1번 고영일 후보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영일 후보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고영일 후보님께서는 기호 2번입니다. 예, 정말 고영일 후보님의 이제 마지막 정견 발표다 보니까 너무너무 속이 시원하고 아주 믿음직해요. 고영일 대표님의 말씀은 항상 아주 속이 뻥 뚫리는 그런 사이다. 정말 사이다는 우리 국민혁명당 후보들이고 언론에서는 다른 사람이 사이다라고 하는데 전혀 사이다 같지 않아요. 그 사람은. 이 사이다는 우리 국민혁명당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구본철 후보님의 정견 발표를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주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서울 온천 빌딩입니다.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247 온천 빌딩입니다. 가시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계역 을지대 을지병원 2번 출구로 나오셔서 쭉 직진을 하세요. 쭉 직진을 하시면 대진 고교 앞 교차로가 나옵니다. 그게 어디냐면 옆에 근린공원이 보이는 장소예요. 근린공원이 보이게 되면 좌회전을 하십니다. 그러면 좌회전을 하시게 되면 이제 얼마 걷지 않으셔서 하나 빌딩이 나오는데 그 빌딩 안에는 서울광염교회 또는 돈가스 클럽이라는 음식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찍고 오실 때는 서울광염교회 찍고 오시면 빠릅니다. 예, 이제 더 시원하고 더 믿음직한 우리 기호 3번 구본철 후보님의 소개 영상과 정견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장의 힘 기호 3번 구본철입니다.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선지자 정광훈 목사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적 선배이신 우리 김경재 선배님과 두 후배님들과 함께했던 이 순간이 저에게는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혁명당이 분명히 수권 정당으로 발돋움할 게 너무나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처음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성장의 힘 기호 3번 구본철입니다. 이제부터 나라를 뒤집기 전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먼저 옛사람을 버리고 뒤집어 봅시다. 이 자리에서부터 우리가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동지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제 준비되셨습니까? 이번 경선은 원래 정광훈 목사님이 출마하시고 물론 대통령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님의 정치적인 분신일 뿐입니다. 이사야의 다윗처럼 분신으로는 그 시대에 딱 맞는 좀 더 젊고 패기 있는 일꾼을 선택합니다.
지금이 농사 짓는 시대입니까? 아니면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입니까? 지금이 아날로그 시대입니까? 디지털 시대입니까? 지금이 유선전화 시대입니까? 아니면 삼성전자 핸드폰 시대입니까? 여러분이 들고 계시는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시는 이 핸드폰 기술, 제가 대한민국 최초로 결정했는데 혹시 아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농사 짓던 그 시절에 대통령과 일하도록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디지털 창업에 대하여 대화하며 우리 아들, 딸들을 그들의 갈 길을 열어주는 그런 대통령입니까? 누구입니까? 저는 피난민의 아들로 대청도의 섬소년이었습니다. 사법고시보다 어렵다는 기술고시와 미국에서 6년간 공학박사를 받은 최고 IT 전문가입니다. 정치인으로서 2008년 부평을 해서 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은 많은 정치 경륜을 가진 그런 사람보다는 실제로 지금 당장 막힌 문제를 풀어줄 그런 실력 있는 대통령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선택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야권에서 윤석열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가 문재인과 양아치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저들에게는 현재는 물론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실력은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으로서 이게 자격이 있습니까? 경륜만 있고 실력 없는 정치인들이 나라를 망치더니 이제는 진짜 실력 없는 자들이 손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이 저들을 구세주로 믿으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 난장판을 어찌해야 합니까? 혹시 여러분은 그 진실을 아십니까? 저는 문재인 처단과 국회 해산 그리고 기적의 나라를 제시했습니다. 국회 해산 없이 문재인 처단 없고 기적의 나라는 더더욱 없습니다. 국힘당에 누가 되어도 기적의 나라가 아니라 계속 민주당의 나라가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것이 좌파가 193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을 믿는 종교입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서야 누가 이렇게 엉망이고 해체된 이 나라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동지 여러분, 윤석열입니까? 이재명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선지자 정광훈 목사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우리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십니다. 선지자 정광훈 목사님을 통하여 다윗과 같은 이 시대의 최고 일꾼을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를 기다려왔고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선지자의 계시를 받는 일꾼이라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대통령에게 주신 그 명령을 반드시 알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32장 1절을 현대판으로 번역하면, 보라, 장차 한 대통령이 나타나 공평하게 통치할 것이요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에레미야 4장 2절, 진실로 공평으로 정의로 통치하면 내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다. 저는 정치를 하는 동안에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지금도 외우고 있습니다. 아니, 몸에 지니고 다닙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제가 대통령 자격이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처럼 여기고 실력도 최고이며 정치 경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지자의 계시를 통해 최고 일꾼으로 부름받을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재명과 윤석열에 비해서 우리 모두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지도인데 그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 정광훈 목사님이 나의 정치적 분신은 구본철이다 하면 끝납니다. 세상이 뒤집힙니다. 여러분, 뭘 두려워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무슨 엉뚱한 생각과 고민을 하십니까? 목사님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더욱이 계시를 무시하면 안 되십니다. 제가 모든 미래를 포기하고 말씀에 이끌려 왜 여러분 앞에 섰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우리는 가끔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영원히 뿌리 내리고 살아갈 창창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의 생각과 가진 것을 다 포기해야 할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히 호소드립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위해서 지금 무엇인가 포기할 각오가 되셨습니까? 자녀들에게 밝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줄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앞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때가 그리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이 여러분의 옛 생각을 버려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9번째는 대한민국 최고 IT 박사이고 무공훈장감의 투쟁 실력을 갖춘 정치인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이 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저의 실력은 모든 후보를 압도합니다. 제가 불법 탈원전을 결정한 문재인을 저격해서 그가 퇴임 후에 알거지가 될 것입니다. 때론 목숨보다 재물이 더 중요하다면 제가 한 일이 과거 안중근 의사가 이등망문을 저격한 것과 동급 수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만일 안중근 의사가 살아서 독립을 맞이했다면 이 나라 초대 대통령은 누구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물어보라마나 안중근 의사입니다. 그는 목숨을 건 신념의 사람이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목사님은 자신의 분신으로 저 9번처를 내세워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려 하십니다. 이 나라를 해체해 북에 바치려는 저 거대한 악의 세력을 파괴하는 마지막 임무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그 임무에 성공하면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명령과 목사님의 계시가 무엇인지 확신합니다. 다윗이 고작 돌팔매 하나 들고 거대한 적에 맞선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제가 목사님의 계시로 불가능한 기적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목사님과 여러분이 저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에게 줄 것은 보잘것없는 돌팔매 뿌리니 골리앗과 같은 저 거대한 좌에게 맞서 단숨에 숨통을 끊어놓으라. 네, 믿음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저 거대한 좌익 괴수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놓겠습니다. 또한 명령대로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여 좌익의 도적대, 촛불난동의 도적대로부터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되찾아오겠습니다. 그런 다음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여 이 나라의 경제를, 교육을, 복지를, 주거를, 안보를 모두 기적처럼 성장시키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이제 결정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우리의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후배들의 번호가 1번, 2번입니다. 이 둘의 번호를 합치면 3번이 됩니다. 저 훌륭한 후배들의 미래는 목사님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저들에게 줄 예정인 표, 그 표를 저 3번에게 몰아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버려야 할 옛 생각이자 새로운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저 이재명과 저 윤석열 옆에 혁명당의 후보로 누굴 내세워야 우리와 여러분의 자존심이 그리고 자부심이 생기겠습니까? 기호 3번 9번철, 이제 여러분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명령만 내려주십시오. 기호 3번 9번철은 지금 여러분의 긴급 명령을 기다립니다. 동지 여러분의 선택으로 이제 그 기적을 여기서부터 만들어 갑시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국내 핸드폰 통신을 최초로 연구하시고 관련 정책을 결정하신 당사자이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IT 전문가님 구본철 후보님, 역시 국민혁명당 대통령 후보다우십니다. 예, 맞습니다. 마지막 정견 발표가 되니까 모든 후보자분들께서 연설을 가장 잘하시는 것 같고, 역시 구본철 후보님 정말 명연설가이신 것 같아요. 네, 그럼 기호 4번 김경재 후보님의 정견 발표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른 지방에서 투표를 못하셨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오늘 투표장에서 투표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근교에 계신 분들이 어서 투표장에 오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오후 1시까지이고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구주아 변호사님께서 투표장 가는 길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투표장 주소는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247 온천빌딩 6층입니다. 가까운 지하철역으로는 지하철 7호선 하계역이 있고요. 자, 하계역에서 내리셔서 자, 출구가 2번 출구입니다. 그죠? 하계역 2번 출구에서 내리셔서 직진을 하시면 됩니다. 직진을 쭉 하시면 노원 소방서를 지나서 근린공원을 오게 됩니다. 그럼 근린공원을 끼고 왼쪽으로 돌아가시면 한 100여 미터만 가시면 서울 온천 빌딩이 왼쪽에 보이십니다. 예, 그러면 하계역에서 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도 도저히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계역에서 내려서 주변 시민들에게 온천 빌딩이 어딘지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꼭 1시까지 가셔서 투표하시고 한 12시가 좀 넘으면 우리 네 분 후보께서 직접 투표장에 가서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것이니까 또 우리 후보들과 인사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기호 4번 김경재 후보님의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재입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국민혁명당 대통령 후보 지명 경선을 후원하고 참여해 주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혁명당 대통령 지명 경선 여러분 보셨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의 내용, 그리고 국민의힘이 엊그제 광중과 어디에서 토론하는 그 내용과 우리가 좀 격이 좀 다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 국민혁명당 4명의 후보가 격조 있는 국가의 문제에 대한 토론에 칭찬을 많이 해 주셔서 그 중에 하나인 저도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은 경선의 마지막 날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을 포함한 수도권의 대부분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국민혁명당 12개 공약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이승만과 박정희 정신을 계승한다. 국민의힘이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 두 대통령을 언급하는 것이 자기들 득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 양반들 얘기를 안 함으로써 지금 저 모양 저 꼴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개발정신을 합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지난 70년간의 그 우여곡절을 거쳐서 1950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세대가 아니라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1층 뛰어넘고 지향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아웃헤벤시키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비결이 이승만 정신과 박정희 정신입니다. 이것이 우리 첫 번째 공약입니다. 두 번째는 김정은 노동당 정권을 해체시키고 북한 동포를 해방하여 자유통일을 이룬다. 저는 1999년 11월 6일부터 13일 동안 북한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속칭 말해서 분단 이후에 북한을 공식적으로 방문한 최초의 그들 말대로 남조선 국회의원입니다. 북한의 세상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가난에 허덕이는, 그야말로 기아에 허덕이는 2,400만 동포들의 그 비참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돌아와서 제가 한 6개월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뭘 먹다가 갑자기 그 사람들의 그 얼굴이 나타나서 목이 메어서 밥을 못 먹었습니다. 정말 이 양반들을 구제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돈을 가지고 원자탄민들하고 아우성을 치고 인민들에게 갈 쌀, 먹거리를 제한하는 저 북한의 독재자를 어떤 식으로든지 처단해야 되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당시의 김대중 대통령이 절대 그 사람들에게 돈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별했습니다. 올해 한 30-40년 관계를 결별했습니다. 그 후에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봐서 제가 그때 결별했던 것이 차라리 훨씬 나았다 하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의 김정은 총비서를 다룰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하우는 제가 적당한 기회에 발표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전제는 북한이 확실한 비핵화를 전제하고 담보하는 선결 조치가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전혀 불가능한. 그리고 지난 7.4 공동성명부터 역대 남한과 북한 당국이 했던 모든 정치적인 협약 전부 무효가 됐습니다. 전부 북한이 일방적으로 폐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신용이 없습니다. 소위 크레디스가 없습니다. 유엔 본부에 가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국가적인 신용을 지키지 않는 나라, 가장 크레딧이 없는 나라가 노스코리아입니다. 아프리카의 가난이 무슨 그런 공화국만 또 못합니다. 이런 사기를 전형적으로 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확실한 담보가 없이는
무슨 뭐 평화회담이니 종전선언이니 무엇이니 그런 거 얘기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헛된 꿈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의 세 번째 공약은 이들을 부하내동하고 이들에게 자극을 받아가지고 남한사를 흔들려고 하는 이 나라의 주사파 세력, 그리고 그 주사파 세력의 중심에 서 있는 문재인을 탄핵해서 이 나라 역사를 바르게 세우겠다는 게 우리의 세 번째 공약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 번째 공약은 한미 동맹을 이스라엘과 미국의 동맹을 능가하는 신앙 동맹으로 만든다. 우선 우리는 성주에 있는 사드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전술핵, 전략핵을 강화해서 북한하고 당당한 무장체제에서 동등한 입장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북한에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도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적어도 내년에 경제성장이 4.3% 이상을 지향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 아우성 쪽에서도 이 근면한 국민, 창의적인 국민, 아이디어를 막 넘치는 국민 덕분으로 이 나라 경제는 발전합니다. 만약에 코로나를 가지고 난리를 치지 않거나 코로나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문재인의 저는 억압 정치가 없었더라면 아마 내년은 6%, 7% 올라갈 겁니다. 두 번째, 원전 회복, 4차 산업, 청전 스타트업을 통해서 100% 고용시대를 창출한다. 원전은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신문 보셨죠? 프랑스의 마크롱이 원전 회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 1.4조의 돈을 투자한다고 하는. 그게 프랑스는 10년 만에 원전을 유턴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다시 유턴시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무슨 원전을 때려치워가고 해상 풍력이 있는 운을 하고 이거 잠꼬대 같은 소리입니다. 원전에서 문제되는 것은 원전에 그 찌꺼기 나오는 거. 그 문제를 처리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엊그제 제가 어디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이 세계적이에요. 이 나라의 원자력 공학자, 원자력 기술자에게 제안합니다. 원전을 회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원전에 있어서 그 문제를 폐기물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가 원전 하나만 가지고도 전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이 노력하고 또 거기에 R&D를 통해서 돈을 열심히 지원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네 번째는 전국의 대학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병들이요, 불만은 많이 있지만은 자세히 보면 핸드폰을 가지고 앉아서 그냥 내무반에 앉아서 핸드폰이나 보고 앉아있고 또 끄떡하면 뭐 불만하면 핸드폰 쳐갖고 엄마 아빠 나 이런 인간이어야 대접을 받았어요 하고 무슨 불만을 보내고 해갖고 군대의 기강이 말이 아니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핸드폰도 봐야 하지만은 그러나 젊은이들이 군대를 이용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에 복귀할 때 어떤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일정한 수준의 보험금, 페이도 주고 그리고 대학 교육도 시키는, 그래서 군대를 창의적인 교육기관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 우리 국민혁명당의 방침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 다음에는 상속자가 부유세를 폐지하고 세금 제도를 능동적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고종환 박사의 제안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가 없어서 난리 법석인데 아파트를 10만 개가 쏟아지도록 매물로 나오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적어도 지금부터 내년 3월 대선 때까지 주택 양도세를 10 내지 20% 세금을 내린단 말이에요. 내리면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약 228만 개가 있는데 그중에 약 50만 개는 시장에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나는 정식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제안합니다. 한시적으로 하십시오. 만약에 틀리면 나중에 거둬 들이더라도. 물론 우리가 집권을 하면 이것을 확실히 기정사실로 해서 양도세를 내림으로써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세계 교민청,
세계 기독청, 광화문의 이승만 연구소 등을 설립해서 한류로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 재미있고 아주 유익한 것이 있는데 우리 11번째 공약 중에 전국 주택 유비쿼터스 회화와 101 해변 관광도로를 만든다. 대한민국 전체의 해변을 전부 도로로 이렇게 만듭니다. 포장하는 도로를 만들면 길이 다 가게 아주 사통팔단을 만들면 곳곳에서 식당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강원도 속초로 싹 들어 내려가면 쭉 해안을 터가지고 여기 인천까지 쫙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별의별 걸 다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에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득도 올라가고 관광도 되고 그리고 국민들 간의 소통도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혁명당이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임했는데 유감스럽게 현재로 보아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선거를 자기의 장기 집권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역력하게 보입니다. 어저께 이재명 당선자에 대해서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하라 하는 방침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빨리빨리 수사를 해가지고 이거 혐의 없다 하고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오늘 모든 도화신문을 보세요. 전부 문재인의 의도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손에 이재명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얘기는 확실하게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11월 10일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고 만약에 거기서 윤아무개 의원이 전 총장이 후보로 당선된다고 한다면 윤아무개 그 당선자를 휘어잡을 문제도 문재인이가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아주 광범하게 유포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통령 선거는 사실은 문재인과 그 일당들이 하는 일종의 장기 집권 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중에 특히 그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경기 동부연합의 지지로 경기지사가 된 사람이고 그 사람은 한총련 골수입니다. 한총련이라는 건 이 나라 주사파 중에서 가장 꼴통, 가장 강력한, 그러니까 얘 전대협은 쌍놈이에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강력한 사람들이 지금 경기도 각종 이권단체를 딱 장악하고 있고 그거 가지고 지금 정치하고 세력 끌어가서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이재명이가 10,000분의 1이라도 대통령이 된다면, 예를 들면 대장동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끝입니다. 끝. 이것을 국민 여러분, 당원 여러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극을 풀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 당과 만약에 제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당선한다면 그 즉각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고 석방시키겠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 박근혜의 석방과 사면은 불가결한, 그리고 필요 불가결한, 그리고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입니다. 이것을 문재인 씨가 알아가지고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죠. 자기가 잡아넣었으니까 풀어주세요. 오늘 당장 풀어서 그래도 최소한도 인간적인 도리를 문재인 씨가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요새 이런 말이 있죠. 제가 오늘 그 하나 써왔습니다. 화천대유를 가지고 하는 세간에 돌아가는 얘기를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요새 어디에 다니요? 충청도식으로 이렇게. 화천대유. 그런 대학도 있남요? 그러니까. 입학금이 500만 원만 주면 졸업할 때 500억을 주는 그런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참 좋은데 그거 끝나면 깜빵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대법관에게 550억만 주면 그냥 풀려 나오는데요. 그렇게 참 기가 차네요. 하게 요새 충청도에서 돌아다니는 유머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국민의힘마저도 경선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풍지박살이 될 수 있는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기를 대비해서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같은 것으로 정광훈 목사께서 국민혁명당을 창설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민의힘의 풍지박산이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 있는 동지까지도 우리 국민의힘 방주로, 국민의 혁명당의 방주로 모아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3년 동안 비바람이 불고 눈 오고 비 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 광화문에서 난리 법석을 치면서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역사에, 이 민족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국민혁명당이라는 방주에서 새로운 시대를 끌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자유와 법치와 복지의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자유는 뭐냐? 자유민주주의, 인권, 그리고 마음껏 자기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계층이 딱 계층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 계층을 올라갈 수 있어. 저 시골의 촌놈도 국회의원도 하고 판검사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신분 상승의 기회가 열려있는 나라가 자유스러운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치가 있어야 합니다. 아까 우리 두 번째 나오신 고영일 변호사가 전쟁을 벌여가고 막 때려잡는다고 막 강경한 발언을 했는데 그 발언은 좀 세기는 하지만 하여간 그 강조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법치가 전제되지 않는 한 우리 사회를 흔들려고 하는 세력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어디 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만약에 민주노총이 광화문을 점령해서 정권을 전복하려고 사회를 뒤엎으려고 하는 100만의 민주노총을 동원한다면 우리는 200만의 국민혁명당으로 그것을 진압하겠습니다. 그런 자신이 없는 한 이 시대를 끌어간다고 감히 나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 국민의 전부 복지에 해당되는 겁니다. 복지에 해당되는데 흔히 지금 MZ세대가 요새 보니까 엊그제 보도에 보면 지금 가난 않는 MB 20%가 그리고 부자 상위 20%의 격차가 35배가 났어요. 30배. 제가 가지고 있지만 다 설명 안 하겠습니다. 소득이 35배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100원이면 여기는 3,500원.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MZ세대의 좌절감과 불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 다 안겠습니다. 안아가지고 이 나라가 공정하고 균등한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옛날 송나라의 경세자 육상산이라는 사람이 민은 불한빈 환불균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구닥다리 한자 같습니다만 제가 풀면 백성은 가난한 것을 탓하지 아니하고 고르지 못한 것을 탓한다. 그러니까 전부 가난할 때는 다 가난하면 괜찮아. 그런데 살다 보니까 한 사람은 무지하게 잘 살고 한 사람은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는 균등한 사회, 균등한 복지, 이건 평등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약간의 등수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의 능력과 기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균등한 사회, 이것이 우리가 지향하는 진정한 민주사회, 자유민주사회입니다. 이 나라를, 이런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국민혁명당을 창설하신 정광훈 목사의 정신적인 지도와 우리 300만의, 현재까지의 300만의 우리 국민혁명당 당원으로 힘차게 이 나라를 끌어가도록 여러분이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의 뜻과 국민의 뜻과 세계 많은 자유우방의 축복과 지원 속에서 이 나라를 대한민국이 세계 으뜸가는 나라로 만드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할 것을 약속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주사파를 척결하고 경제를 살릴 후보임을 강조하신 김경재 후보님, 문재인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까지 아주 잘 들었습니다. 역시 국민혁명당 대통령 후보님들은